악취민원 제로화를 위한 스마트 악취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태성한기 아까 울산에서 멀리 오셨다고 했잖아요. 김성만 전무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고향이 울산이라서 말투가 뭐 말 그대로 경상도 보토박이 말입니다. 좀 듣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요 내용이 아까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내용보다는 이런 툴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태 조사를 하고 저감 방안을 찾고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축을 했을 때 걔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냐.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아스피린처럼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모든 걸 좀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냄새 종류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또 원인 물질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처방하면 낫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까 원인 규명도 필요하고 여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단계별로 진행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까 뒤에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텍스트로서 그 단계별로 구축해야 될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단계 방안들 중에서, 모니터링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런 구축된 시스템들이 어떻게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지만, 악취 민원들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서 좀 진행하고 있다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악취를 보통 하면 우리 병원을 이야기를 들면 그렇죠. 종합병원을 들면은 환자가 있으면 일단은 진단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 아픈 부위가 있을 거고 그럼 약을 먹을 건지 뭐 수술을 할 건지 처방이 내려지고요. 처방이 내려지면 실제 시술을 할 거고, 시술을 하고 난 뒤에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재발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악취도 마찬가지로 맞이는 거죠. 냄새가 나면 진단을 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 그 원인 물질에 맞게끔 저감 기술들이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방지시설이 뭐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로서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방이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사람이 없이도 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완벽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전문 기업들이 그 분야별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직원이 한 80명이 되고 이거는 전체적인 분야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단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여러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구축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악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단계를 나누면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4가지로 나누는데 지자체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발생하는 사업장 역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자체는 아무래도 민원을 예방을 하고 줄여야 되니까요. 좀 민원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민원지 조사를 했을 때 냄새가 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사업장에 나느냐, 그리고 연관성들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면 이제 이제 기업체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저감 방안이라든가 큰 대기업들은 이런 관리를 잘 합니다. 원인 물질도 잘 알고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해도 원인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쁜데 또 이렇게 또 악취 분야에 신경 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원 지역에 아까 지자체는 민원 지역이 중심적인 것들이니까 모니터링을 민원 지역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아까 규제치가 500배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민원을 발생한다 그러면 발생 사업장들이 스스로 저감 계획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뭐 규제 쪽에 또 강화를 해야 될 근거도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장에 악취 인허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관할 지역에다가 허가를 합니다. 근데 허가서를 보면 악취 관련해서는
복합 악취는 뭐 몇 배가 나와가지고 방지 시설에서 몇 배로 줄인다고 되어는 있지만 원인 물질들이 잘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 화학 물질을 쓰니까 이게 원인 물질이라고 했지만 실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악취 그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기 분석을 했을 때 검출된다고 해서 기기 분석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 맡았을 때 느끼는 그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어떤 물질에 조합이 됐을 때 그 냄새를 나느냐, 그 물질을 찾는 게 원인 물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22가지도 좀 잘 안 하지만 보통 보면 22가지가 규제 물질이다 보니까 그 물질이 검출되면 그냥 그 원인 물질로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요 앞에 그 강 교수님께서 그 발표를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약품 냄새라 그러면 그 약품 냄새는 이제 알겠는데 그 냄새 성분들이 뭐냐. 그 성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지만 아까 그 물질에 맞게끔 이 발생 사업장들은 뭐 태울 건지 뭐 물로 살 건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원인 규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규명이 돼야지 그 저감 시설도 아까 약을 먹을 건지 수술을 할 건지 처방이 내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장들도 대기업들은 자기 사업장이 민원 지역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모니터링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배출구에 설치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효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지자체를 가본 결과 이게 좀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 규제에 급급하고 또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숨기기 급급하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조금 지금 줄여서 그 민원들이 피해를 줄이는 게 좋은 것들이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계속 정보들을 서로 제공하면 좀 더 원활하게. 제가 아까 인천시 동구청 그 시범 사업을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그 규제 측정을 하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그런 정보들 교환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호환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익산이나 뭐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 그거 하고 기존에 했던 결과물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빠져 있는지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스마트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주로 설명할 내용인데요. 현재 뭐 익산이든 타 지역이든 이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가 냄새가 나면 감지를 해야 되고 당연하게 모니터링이 그런 의미니까요. 또 감지를 하고 감지를 했으면 이게 어느 사업장에서 나오는지 그걸 알아맞히는 게 모니터링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감지밖에 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이 감지밖에 할 수 없는 기술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라도 적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고 감지는 당연히 할 뿐더러 냄새 종류 예측까지 해서 발생 사업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럼 그렇게 되려 그러면 단순히 장비만 설치돼서 이렇게 추적되는 게 아니고 아까 단계별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씹어져야 그렇게 그 작동을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악취 민원 제로를 위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인천시 동구청은 지금 이렇게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그 장비가 설치된 건 아니고요. 그 원인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시는 이번 달 협약이 돼서 지금 진행할 거고요. 보시면 크게 구축되는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어떤 모니터링 장비든 통합 감지센터가 있고 그리고 뭐 모니터링 장비가 있고 또 포집 장비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또 확인하는 장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 DB입니다. DB. 아까 뭐 일반적인 것들 내용들입니다. 운영센터에서는 이게 아까 간에서만 구축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으면 발생원에 대한 민원지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하고 또 지자체 센터도 필요하고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 익산시 같으면 익산시가 있고
거기에도 구군이 있고 또 발생 사업장이 있으면 이런 네트워크들 같이 연결해서 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그러니까 사업장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이 문제가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줄일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거의 차단돼 있죠. 발생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천동구청은 이렇게 좀 열어서 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장비, 아까 그게 그 운영 시스템이고요. 장비는 모니터링 장비, 기상 장비, 그 드론, 요 이동식 측정 차량인데요. 이거는 많이, 이런 차량을 많이 봤을 건데, 현재는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 지금은 22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기를 그 물질별로 이렇게 전처리해서 그걸 실험실에 가져와서 분석을 하거든요. 현재 그런 장비는 그런 게 아니고, 한 1,400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의 초단위로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만약 요 앞에 냄새가 나면 그 장비가 와서 바로 어떤 물질들이 있으며 그 중에 어떤 물질들이 원인 물질이고 그 농도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상 그 결과까지 집어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악취 발생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약품 냄새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그 어떤 샘플을 하나 갖다 드리고 그 냄새를 표현해보라 그러면 똑같은 냄새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늘 하는 사람도 오늘 약품 냄새라고 했다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늘 맞지 않으면 늘 달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아까 물론 시민들 보고 이게 모든 걸 다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까 관리자라든가 또 그 시민들 중에서도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트를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약품 냄새 표현하는데 그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키트 번호를 가지고서 1번 키트, 2번 키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키트는 어떤 성분들이 있고 무슨 냄새인지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을 추적할 수 있는 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익산시 전체를 이야기하면 아까 10가지 냄새를 대표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주로 냄새가 나는 민원지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2-3가지 냄새들이 보통 보면 이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경험상 민원 지역을 많이 둘러봤더니 다양한 성분들보다는 특정 성분들이 자주 이렇게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냄새만 샘플을 두면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키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냄새 종류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냄새 종류를 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원인 물질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 파악이 되면 키트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사업장 입장에서는 내가 원인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원인 물질들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근거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인천 동부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다는 못하고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지금 민원을 많이 주는 게 동국제강, 업체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상태라서 두산, 현대제철, 이 3가지 사업장이 주로 민원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냄새에 대해서만 이렇게 DB화 시키고 키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주거지에 이런 키트를 다 배분을 해서 자꾸 탄 냄새다, 최강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1번 냄새다, 2번 냄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들은 이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적게 사람들이 넣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한다는 것은 사람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기기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신뢰성을 얻어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사람들은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발생을 추적하는데 이렇게 전담을 하면 또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신뢰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법들이 제가 지금 환경 쪽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은 환경뿐만 아니고 자동차 새 차를 타보면 자동차 실내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면
냉장고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 파워가 들어가고 온도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나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거 열어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자동차를 구성하는 고분자 소재들, 또 냉장고를 구성하는 고분자 소재들,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소재별로 원인 물질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고온의 냄새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상관성을 얻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까 뭐 자동차 같으면 냄새가 나는데 시트에서 많이 나냐, 아니면 운전을 하는 뭐 크래시패드에서 냄새가 많이 나냐, 거기 파악해짐으로써 어떤 소재를 냄새를 줄일 건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아까 메서드가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 이걸 고스란히 환경에 접목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냄새 민원 제어를 하기 위한 구축되어야 할 시스템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구축됐을 때 아까 각각의 장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까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날 때는 늘 뭐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있고요. 만약 냄새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형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그 아파트 그 옥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주거지에 있으면 냄새가 나면은 얘는 아까 몇 번 키트에 해당되는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감지가 되자마자 이 키트 번호와 일치되는 사업장들이 이렇게 점이 찍혀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상 방향을 집어넣게 되면 다음 이렇게 만약 저런 냄새가 난다면 이렇게 주거지고 주거지에 저런 냄새가 났을 경우에 저런 냄새를 유발하는 사업장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난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바람 방향을 봤을 때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영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 100% 가정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렇게 해서 예상 사업장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무인악지 포집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6월 13일부터 과거에는 그 악지 포집하는 게 꼭 사람이 입회하에, 공무원이 입회하에 시로 채취했던 게 기준치를 초과하면 법적 행정 처분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무인 포집기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채취한 시료도 그 규제치를 초과하면 행정 처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말 그대로 무인 포집기 하는 것들은 진짜 감시용밖에 안 되는 거고 요즘에는 무인 포집기에 저런 센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학습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규제치가 500배면 500배 이상이 뜨게 되면 자동으로 공기를 포집하게 해라.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아무 때나 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일반적인 기술들입니다. 그냥 뭐 보통 단지 이제 그런 기술들은 일반적인데 이 센서가 실제 냄새 세기를 잘 맞아 떨어지냐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배출구에 설치했을 경우는 굳이 뭐 냄새 종류를 예측할 필요는 없죠. 배출구에 이제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하냐 안 하냐 문제인 거고 부지 경계선이나 그 민원지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출구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거지에 무인 포집기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날 어떤 사업장에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양하게 설치를 해둡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래 봤더니 요 지역에 뭐 이런 냄새가 발생이 되더라. 요 지역에. 그러면 바로 상관되는 그 배출구에 포인트를 눌러서 채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민원 냄새하고 저 냄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배출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또 배출 사업장 입장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저감하는 데 좀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기상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그다음에 이동식 차량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한 번에 다 이게 예산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익산도 지금
모니터링 장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포집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는 제가, 이런 차량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 차량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 네. 차량이 이제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냄새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고가의 실시간으로 그 원인 물질에 대한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장비가 장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 냄새가 나면 바로 이제 요런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쭉 이제 물질들을 검출을 해내버리죠. 다음. 그럼 이 물질들이 결국은 어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출 사업장마다 배출구에 어떤 물질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다 DB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미는 지역에 냄새가 났을 경우에 바람 방향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추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기상장비는 일반적인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내용들이고요. 다음. 예,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규제의 개념이 아니고 빨리 사업장 당신 사업장이 지금 현재 잡힌다 그런 빨리 사업장 통보를 해서 민원을 빨리 그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전달해주면 사업장에서는 다음 이렇게 자기 이제 공정에 들어가서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상이 있다면 공정을 트러블을 또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드론입니다. 드론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항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나 환경부는 어쨌든 법적인 규제가 공기를 포집을 해서 초가 하나 따지다 보니까 꿀뚝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노동부 이런 데서는 자꾸 올라가면 사고가 나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이제 요즘에는 아무리 또 올라가라면 또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지금은 이 법에 따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추세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꼭 드론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드론과 같은 방법들이 새로운 방법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뢰성,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드론이 떴을 경우에 어떻게 배출 사업장을 추적을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꼭 냄새가 나서 뜨는 게 아니고 수시로 뜨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는 공기 포집 장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날다가 냄새가 나면은 냄새를 감지를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지문이 있듯이 회사별로 고유의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둔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가 냄새가 나면 감지를 하게 되고 요 냄새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어느 사업장에 해당된다. 근데 기상 방향 일로분이 저 사업장에 쳐든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적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론이 평상시 뭐 어느 위치에 있다가 모니터링 장비도 예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냄새가 나면 감지를 하고 요 A 사업장에 예측이 된다. 그런데 A 사업장에 늘 무인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드론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드론이 직접 배출로 날아가서 공기를 포집을 합니다. 아까 규제치를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거 확인 정도로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앞에 좀.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고 아까 어떤 경우에는 오늘 미는 지역에 냄새가 난다. 근데 이 냄새가 맡아봤더니 저 사업장 예측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드론을 세 대를 또 띄웁니다. 그러니까 민원지하고 중간 지점, 또 발생 지점, 이렇게 세 개를 띄워서 그 지문들을 좀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문은 비슷한데 발생호는 농도가 진할 거고 중간 지점은 중간이 될 거고 그 민원지는 약하겠죠. 세 개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다음 이렇게 또 실효측지도 하고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게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드론이 이렇게 여러 대가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다 냄새가 나면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신호를. 그럼 만약에 배출원에 가까우면 아까처럼 농도가 진하겠죠. 근데 진하다가 어떤 벗어나면은 농도가 약해질 거고, 그럼 또 진한 드론이
일로 접근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생을 차단됩니다. 예, 이런 기술도 지금 이제 접목이 돼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뭐 드론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고차원적인 해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 인천은 이렇게 추적하는 건 아니고요. 드론에 10개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성분들이 검출되는지 그거는 지금 국토정보공사하고 저희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 달부터 실제 비행을 해가지고 그 대기 상태 그것들 이제 DBR 시켜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냄새 관련해서는 좀 더 학습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배출은 사업장도 아까 말씀드린 게 간에서만 관심 있게 가질 문제는 아니고 지금 배출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도 이런 모니터링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요. 보통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들, 악취 관리 지역의 사업장들 가보면, 그러니까, 좋은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싶어도 좋은 기술 접목하기보다는 간에서 어떤 설비를 설치하면 거의 그렇게 따라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데 실제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지자체 공무원 계신 분들 아까 오셨는데 우리 기술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술이든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비용이 너무 커진다든가 이렇게 구조가 힘든 상황이라 그러면 어려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의뢰화시키고 또 고급 정보를 집어넣냐 이런 차원인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 아까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크게 일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인천시, 서산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주도는 작년 7월 달부터 제주도는 지금 59개 축사, 돈사가 악취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는 돈사의 농장주분들하고 간하고 굉장히 이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있었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규제에 접근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59개 된 지역들 부지 경계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실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내용보다는 이미 이제 관리 지역 지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부지 경계선에 냄새를 영향을 주는 발생원을 찾아서 해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그런 행정 처분들 때문에 법적 사람 때문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저감 방안도 제시를 할 거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 설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냄새를 서로 줄이는.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가 국감을 받으면서 기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문제가 많다. 아까 그런 기능들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기존 기술과 달리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한번 다시 재평가받는 그런 기회를 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빠진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화 됩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 돈사 관련한 농장주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유가 많으면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데 영세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지 시설을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국립축산과학원,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평가를 했던 거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 3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감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 전, 설치 후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저희들이 평가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됐는지를 좀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농장하고 비슷한 사례도 보게 되고, 그럼 저런 기술들을 접목을 하면 더 좀 줄일 수 있을 건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하면서 다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어떤 농장이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DBR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예, 하나만 좀 더 말씀을 그거 다음. 예.
예, 그 밑에 보면 인천광역시가 이건 실태조사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도 굉장히 얼마나 많이 실태조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한 14억을 투자를 해서 2,500개 사업장에 대해서 냄새 종류도 구분하는데 그 냄새 종류가 무슨 물질이냐 그걸 확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모니터링 어떻게 구축할 거냐. 기존 방법을 따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경기도 포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시 이렇게 지금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내용 중에 냄새 종류를 막 학습을 해가지고 과정을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지문 얘기했듯이 이렇게 센서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들. 그러니까 센서라는 게 어떤 물질이 잘 반응하는 것도 있고 반응 안 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보면은 이렇게 A 사업장에 그 가스를 대봤더니 센서별로 잘 반응하는 것도 있고 안 반응하는 것도 있고 또 적당히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질별로 이렇게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센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정밀 분석하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센서를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보완을 해서 또 확인해야 되고요. 또 아무래도 센서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농도를 좀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돈이 좀 적게 투자가 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뭐 자동차 쪽하고 가전사도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이제 센서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요 4차 산업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영상이고요. 보시면 아까 영상을 밑에 앞쪽에 예. 이렇게 이제 실내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발장이라든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느린데, 예.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실내 안쪽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맡고서 뭐 환기를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신발 냄새가 나면 알아서 위에 이제 돌아가고, 또 그런 게 있고, 또 요즘에는 에어컨은 대부분 다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냄새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에어컨에 센서가 있어서, 이 바깥에서 악취가 들어오는지, 또는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건지, 음식물 냄새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화장실 냄새가 나면 화장실 팬이 돌아가게 하고, 또 바깥 냄새가 들어오면 이렇게 창문을 닫게 하고,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거 마지막 영상은 그냥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부산 신병장림공단에 염색공단에 냄새가 많이 나서 드론을 가지고서 실제 배출구를 추적해서 포집하는 내용 영상입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